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知名도 높은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7월 하순에 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예. 네. 뭐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네, 네. 코로나도 뭐 재확산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 이슈도 많고. 그렇죠. 네. 뭐 교수님 그동안 투자 실적은 괜찮습니까? 저는 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부동산이고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지금 한국 정부가 많이 지금 규제가 하니까 좀 팔려고 강화됐죠. 해요. 네네. 그리고 팔면 또 어딘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인덱스 갖고 있어요. ETF? 네, ETF를 갖고 있고요. 그걸 레버리지하고 저는 차익 거래를 해요. 예,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같이 해요. 예, 예. 떨어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고. 예, 그래서 그걸 깨면 큰 손실을 안 보고 일정한 네네.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더 네. 소상히 듣고 네. 저희도 식견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네. 최근 중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상하이 거창반이 출범한 지 1년이 넘었고 네. 또 상하이 50 지수 인덱스가 이제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뭐 현재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거창반은 많이 올랐죠. 거창반은 이번 이 코로나 위기 기간에 네네. 은택 산업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주목되면서 네. 중국에 정말 그 기술이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거창반에 상장이 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미래지향적 산업들은 아직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미래를 뭐 보고 하는 5G도 거니까. 그렇고 이런 네네. 것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상해 거래소하고 심천 거래소에 상장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 조건을 못 맞추거든요. 아. 근데 거창반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록제, 네네. 그러니까 등록제로 그냥 신청해서 바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상장됐어요. 특히 IT하고 바이오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반도체. 예, 이런 네. 주식들이 거창반이 많이 상장되면서 중국도 한국처럼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거창반에 많이 투자가 되면서 7월 한 달만 거의 20% 넘게 올랐거든요. 한 달 사이에요? 네, 한 달에 20%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또 주식마다 또 달라요. 네. 어떤 주식은 막 5배 넘게 올리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창반은 그래서 지금 A50이라고 해서 거창반 인덱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인덱스 나왔단 말은 뭐냐면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투자가 예, 가능해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증권사들이 네네. 이런 미래에셋 대우 뭐 이런 데서 거창반 50 인덱스 만든다 이러면 ETF 출범하면 우리 개인들도 편하게 이제 한국에서 네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기존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상해 주식상하고 지금 심천은 이게 크게 변동이 없는 장세 있잖아요. 네네. 별로 오히려 8월은 좀 마이너스로 갔어요. 8월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어로 표현하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래 7월처럼 급등이 아니에요. 네네. 막 이래 급등 급락하면 기업들이 비용이 높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트럼프도 자기가 재선에 성공하려면 그 주식시장이 잘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유동성 시장이에요. 네. 펀더멘탈이 아니고 그렇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화정책 8월 20일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측 다이래 모으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막 들어갔던 애들도 지금 유고하고 또 막 마찰이 커지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정부의 통화정책 분위기가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동결하는 분위기니까 네. 관찰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또 부동산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부채, 특히 중국의 해외 부채, 네. 달러 부채 지금 만기가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거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시장에서 일종의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게 주춤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 전망은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장기라는 거는 우리 파이낸스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요. 네. 그래서 1년 이내는 단기, 1년 이상은 장기로 보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올해는 아, 단기잖아요. 올해는 그림이 대폭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대선청, 중국 똑같아 미국 대선청까지 금융성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최근 뉴스에 보니까 네. 이제 그 상하이 말고 네. 이제 선전, 신천이라고 하는 선전의 그 차스닥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선전의 창회반이 네. 지수가 많이 올랐다. 네. 심지어 뭐 엊그제 막 기업 공개한 상장한 기업은 하루 만에 뭐 500% 이렇게 오를 네. 정도로 이게 막 엄청나게 끓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역시 선전도 마찬가지 모양이죠. 상하이처럼. 그러니까 심천 거래소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거래소가 있는데 그게 창업판이에요. 네네. 중국어로 창회반, 창회반, 네네. 차스닥. 그다음에 상해에 미국 나스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거창반이에요. 네네. 근데 거창반이 작년에야 나왔고 나왔고. 차스닥이 나온 지는 19년이니까 어제는 10년 10년 넘었죠.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네네. 오랜 시간인데 등록제가 아니고 심사제. 아. 심사허가제였어요. 예. 근데 지금 거창반에서 한 1년 등록제 해봤잖아요. 네.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스닥도 심천하고 상해가 사실 은근히 경쟁해요. 아. 그렇잖아요. 이게 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니까. 그렇죠. 자체 그래서 좋은 내부적으로. 기업들을 다 거창반에 뺏기네. 네네. 그래서 차스닥도 원래 등록제 계획을 한다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다가 보폭을 빨리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등록제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곧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들, 특히 이머징 기업들, 네. 이머징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등록제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상장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중국은 그래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면 네. 수익률이 거의 100전 100승. 아. 공모주. 근데 보모주를 살 수 있어야죠. 근데 외국인은 사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않습니까? 펀드로 신탁 펀드 가능하죠. 아. 개인은 힘들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IPO한 네. 업체들이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의 기술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좀 네. 너무 과열성 아니냐, 오버밸류. 예. 이런 약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중국의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거품이다 이래서 요즘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힘입어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같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그 테슬라는 그래도 이익이 나요. 그렇죠. 이익이 이제는 올해부터 나죠.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쪽은 특히 이 전기차 쪽,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이익을 못 네, 거두죠. BP를 못 맞추고 있는데도 네네. 주가가 막 뭐 200%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방향이에요. 네, 장기 방향 맞죠? 네, 이거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 흐름이란 말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10,000원 했던 주식이 이게 지금 5,000원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봤을 때 지금 10,000원에 비해서는 한 5배, 10배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지금 들어가면 10,000원에 들어가는 거고 네. 혹시 중간에 조정받으면 5,000원에 들어가 이 사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는 주식은 우리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성장주 펀드들이 네. 지금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왜냐면 퍼가 50배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성장주들은 퍼가 50배 쉽게 되거든요. 그렇죠. 20배, 50배. 좀. 그러면 앞으로 퍼가 100으로 간다 할 때 아직도 50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퍼를 보지만 네. 사실 우리가 PGR이라고 해서 또 네. 밑에 그로스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퍼를 가능성, 예. G로 나눠서 봐야 돼요. 네네. 그걸 보고 그게 1보다 크냐 작은 애를 보는 게 overvalue냐 아니면 저 퍼가냐 이거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표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overvalue다 거품이다 말하기 힘든 거예요. 아, 예, 근데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은 네. 나쁘지 그래서 않다. 여러 가지 네. 지표로 보면 예를 들면 PGR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확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예. 아, 성장주는 보통 퍼보다도 네. PGR로 보는 게 나아요. 퍼보다도 예, G를 나눠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네. 퍼하고 밑에 그로스 G를 예. 나눠서 보는 게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중국 주식은 네. 시장 자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의 주식 인구가 지금 1.75명이에요. 1억 7천만 명.
1억 7천만 명. 네. 그리고 지난달 7월만 230몇만 넘게 새 계좌를 개설했어요. 네.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해도 확장되고 있네요. 이게 유동성이 또 풍부하잖아요. 네, 돈을 네. 풀고. 예. 그리고 1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주식 투자자가 있고 네. 200만 명이 계속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요는 계속 간다라는 건데 네. 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등록제를 시작하잖아요. 상장. 그럼 계속 주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상장 주식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상장 주식이 주식을 물건 판다고 생각했을 때 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등록제를 하니까. 예. 지금 차스닥도. 예. 그러면 돈은 만약에 빨리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상장 기업수가 많으면 돈이 분산되겠죠. 네. 그럼 올라가는 그 주가 폭이 제한돼 있겠죠. 네. 또 이런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통화 정책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네네. 무제한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워칭.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는 중국 경제 전체를 한번 주제를 넓혀보고 네. 싶은데요. 그 현재 중국 경제 양대 이슈라면은 역시 미국과 미중 어떤 무역 분쟁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두 가지 큰 악재를 딛고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고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네. 있는데요. 중국 경제 전망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단기란 건 아까 말씀드린 1년 이내. 1년 이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지금 올해에 네. 2분기에 3.15 나왔잖아요. 네네. 포지티브. 네. 그냥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전문가 얘기 아니라 우리 네. 그냥 일반 얘기해 봅시다. 그냥 편하게 하는 것처럼. 네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네. 작년에 모든 게 정상이었죠. 코로나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작년에도 엄청 심했고. 네네. 이거는 같았고. 네네. 이건 쌤쌤입니다. 작년하고. 네네. 그럼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 뭐죠? 코로나 위기 코로나죠. 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작년에는 중국이 주로 수출 지역이 유럽하고 미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 똑같이 내수도 그만한 뭐 정책도 그만한. 네. 자, 모든 게 변하지 않고 올해 코로나가 터졌는데 심각하게 터졌고 모든 게 다 스톱이 됐잖아요. 지금 네. 비행기길도 닫혔고 바닷길도 닫혔고 다 닫혔잖아요. 네. 근데 작년보다 3점이 증가했어요. 네. 전달이 아니라 네. 작년에는 모든 게 다 정상이고 다 좋았을 때인데 그 좋았을 때 올해는 모든 게 스톱이 되는데 작년보다 3점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3점?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봐요. 작년보다 더 좋아지려면 올해 이런 모든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고 비행기도 안 뜨고 다니지도 못하고 저쪽도 다 무너졌죠. 유럽, 미국 예. 다 경제 다 무너져서 다 집안에 있고 기업도 출근도 안 하고 다 이런데 3.15 증가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3.15 증가하죠? 뭘로 작년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냐고요. 사실 궁금합니다, 그게. 실제로 뭐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 수출은 이미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자, 그러면 투자하고 소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 소비 늘어날까요? 다 집에 있는데. 네네. 정부에서 한국 정부처럼 돈을 30만 14 인구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네네. 로또처럼 그냥 어떤 성에서 넣어주고 어떤 성은 넣어도 안 줬어요. 네네. 한국처럼 다 준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면 소비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나냐고요. 네. 그게 남은 게 뭐죠? 투자죠. 투자. 네. 그러니까 실제는 통계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수출하고 소비는 마이너스 10% 넘어요. 네. 2분기도 2분기. 회복이 안 됐어요. 네. 2분기도 엄청 마이너스예요. 네. 자, 그럼 투자밖에 없어요. 네. 그냥 투자라는 우리가 봤을 때 제조업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신형 인프라 투자 한다고 했어요. 네. 미래 5년에 뭐 40조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위안화로. 그럼 올해는 뭐 5조에서 8조 위안 투자한다 이런데 그게 당장 GDP로 올라와요. 네. 뭐 올라오잖아요. 네. 네. 5G 막 까는 게 그게 당장 GDP로 올라와요. 우리 한국 보면 알잖아요. 한국 정부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는데 당장 GDP로 올라와요. 미국도 지금 엄청 돈 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2분기에 마이너스 미국 GDP가 마이너스 몇 프로였죠? 20 몇 프로인가? 네. 엄청 마이너스예요. 미국이 2분기가. 네. 걔네들에게 머리 두뇌에서 20 몇 프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게 부동산 투자예요. 네.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게 네. 투자 중에 예. 기업들은 투자 안 해요 지금. 기업들이 누가 투자해요 지금? 돈 못 어렵죠. 버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다 현금을 보유하고 네, 있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도 뭐 쉽지 않다 회복이. 그렇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네. 통계국에서 4% 아니면 3%로 발표할 확률이 높아요. 아. 올해 성장률은.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하면 네. 객관적으로 논리로 봤을 때 힘든데 네. 마지막 통계국이 발표하는 데이터가 얼마냐를 질문했을 때 네. 저는 3에서 4% 사이로 발표할 거다. 아, 포지티브. 포지티브로. 네. 그럼 그게 여기 한국의 증권사나 외국의 증권사들이 V자의 회복이라고 판단하면 V자의 회복이고 아니면 네.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 장기는 전망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장기는 하긴- 미국과의 이슈도 있고요. 네, 네. 장기는 뭐 나도 얼마 살지를 모르는데 전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중기라는 건 앞으로 5년, 네. 2, 3년 네.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네.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아, 그 답이 안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예. 기술적으로 답이 안 보이고요. 네네. 국산화. 네, 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채 문제 해결이 네. 지금까지는 폰지 게임이에요. 예, 예. 지금 지방 부채 네. 뭐 25조라 청계국에서 25조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25조인데 중국 지방 정부가 25조 빚을 어떻게 갚아요? 네. 중국 이민은행도 아니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와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올해 만기가 2조 만기가 됐다. 네. 일어나가지고 2조를 발행해요. 예, 예. 물어요. 또 네. 3년짜리 또 발행해요. 네, 네. 그때 갔다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빚을 이렇게 간다 치고 문제는 중국이 GDP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 게 지방 정부들이 투자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보다도. 네, 네. 근데 지금 투자 주체가 힘을 못 쓰는데 네. 뭘로 돌아가지? 아. 그게 민영 기업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민영 기업이 지금 융자 문제가 있어요. 융자가 안 돼요. 그냥 국유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유기업이 지금 부채가 심하죠. 부채가 심하죠. 네, 네. 그냥 뭘로 돌아가지? 네. 그걸 제가 지금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다시 좀 돌아가 가지고 일단 그 이제 주식 시장, 네. 특히 이제 뭐 미국, 한국, 중국 네. 주식 시장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우상향하면서 장기 보유했던, 장기 투자했던 어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그 과실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은 뭐 별로 그렇지를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도 장기 시장,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까? 중국도 시장이 예쁘지가 않아요. 일단 1992년부터 시장이 시작됐고요. 네네. 그리고 2007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6천이 좀 안 6천. 돼. 5,900 네. 얼마까지 갔고요. 6천 그리고 가까이, 2015년에 5천을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나오죠. 네. 6천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했다가 다시, 네. 지금 3,300여 언저리에서 왔다 그렇죠. 갔다 해요. 네네. 지난번에 3,400 까지 1차 찍었다가 저항선을突破했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데 벌써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미국 선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주식시장이 롱 퍼포먼스가 인덱스로 했을 때, ETF로 했을 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10년 네. 혹은 과거 5년으로 볼게요. 5년에 상해 종합주가지수 ETF 수익률이 1.32%인가 그래요. 5년간 안에 매년 그러니까 5년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연 수익률로 연 했을 때 수익률이- 나눴을 때 네네. 1.3%밖에 안 돼요. 아주 낮네요. 아주 낮죠. 인플레이션 우리가 국채를 샀을 때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가 있어요. 네네. 그게 2.5%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도 뭐 이긴 거예요. 상해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가. 아, CSI 300은 어떠냐? CSI 300은 연 수익률이 한 7% 돼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네. 뭐 한 5% 정도. 네네. 5% 정도. 그 정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 프로를 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주로 자산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부동산에 투자해요. 아, 부동산에 부동산은 강남처럼 네. 막 뭐 1년 사이에 막 많이 올랐죠, 중국도. 막 1배 벌고 네. 1배라는 게 100%잖아요. 100%, 2배 네. 벌고 막 200%. 네네. 이렇게 특히 심천 같은 데는 지금 뭐 중국 항주, 네. 저항서 항주 이런 데는 뭐 올해만 또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래서 중국 그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77%, 아, 77%. 한국보다 더 높네요. 그러면. 한국은 69%. 네네. 한국 사람들 좀 부동산이에요. 우리도 부동산인데. 네. 그래서 중국은 77%, 77.7%예요. 그래서 중국 제가 GDP를 시멘트 GDP라고 표현해요. 시멘트. 집을 질 때 시멘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부동산 네, 이런 부동산 뜻. GDP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시멘트 GDP. 시멘트 GDP. 근데 미국의 GDP는 기술 GDP죠. 기술. 예, 이런 첨단 기업 GDP. 네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시멘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때리니까 네.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아, 그게 중국.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규모가 커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세계 G2인데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네. 시멘트 GDP인데. 아, 시멘트는 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고. 근데 기술 GDP는 단단하죠. 예,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 GDP도 곧 네. 첨단 GDP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네. GDP는 반도체 GDP죠. 아, 비유를 하자면 반도체가. 조금 다행이긴 해요. 예, 옛날엔 석유, 화학, 자동차 GDP였는데 네네. 요즘에 현대 가게도 조금 잘 나가 저는 너무 기뻐요. 예. 현대 주식이 많이 올라야 돼요. 많이 올랐죠. 지금 중국 주식이나 네. 중국 뭐 채권이나 말하면 중국 정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저 머니올라 네. 보는 시청자를 위해서 네. 그래도 이렇게 중에서 뭐 어떤 섹터나 종목 중에서 요게 제일 낫다 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일단 ETF를 모를 때는 ETF 하는 게 좋아요. ETF 그건 지수로? 인덱스니까. 저 같은 경우도 ETF로 해요. 왜냐면 ETF는 왜 좋냐면 거시경제를 읽으면 돼요. 네. 거시경제라는 건 금리를 읽으면 돼요. 금리. 네. 그러면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 네. 계속 나와서 이주열 총재 나와서 어쩌겠다 말을 하잖아요. 네네. 미국 페드가 나와서 예. 중국 인민은행 항상 정부를 체크하면 돼. 아. 근데 좀 경제학적 상식이 있고 네. 또 전문가들이 흐름을 알려주고 네. 뭐 저 같은 사람들 나와서 뭐 이런 걸 좀 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예.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거시경제를 말하는 거는 이거 룰이 있는 세상이에요. 네. 룰. 근데 이 룰이 거의 틀리지가. 네. 그게 레어 달려 이런 사람들 말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 게 네. 이 사람 전문 거시경제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헤지펀드는. 네. 이건 확률이 높아요. 아. 이길 확률이. 그래서 ETF가 거시를 잘 읽으면 돼요. 네. 주식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삼성전자에 이런다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돈 못 벌어요. 네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모르는 정보를 캐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네네. 적어도 1년 노력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게 삼성전자 한다면 첫째 이건희 그분 건강부터 중요해져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예. 사적인 정보가 중요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런 ETF는 종합적인 근데 국가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거시경제 흐름을 잘 읽으면 베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애매하잖아요. 주식이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좋은 점이 있어 ETF라면 내가 양방향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ETF 가지고 매도도 치고 매수도 하는 거죠. 아. 롱 포지션, 네. 숄트 포지션 다 갖고 가면 네. 이게 항상 여기 차이가 있어요. 예. 절대 같아 앉아요. 네네. 그래서 잃어도 많이 안 잃고요. 예. 먹어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예. 내가 듀레이션만 정확하게 맞춰가면 네. 그것만 잘 맞추면 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네네. 지금 은행 금리의 몇 배는 벌 수 있죠.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은행에 돈 넣는다는 거는 네. 내 돈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1년 금리가 1% 정도 뭐 1%. 초반대예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 CPI가 사실 2% 넘어요. 실질적으로 한 2%. 넘죠. 마이너스예요. 네. 내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ETF 하면은 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같이 하면은 네. 사실상 잃지 않는다. 예, 거의 이게 수량도 비슷하게 갖고 하고 예. 기간도 같이 하고 이러면 특히 요런 애매할 때 좋아요. 네네. 예, 흐름이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 예, 아.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네. 이런 걸 하려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좋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서 이렇게 네. 가면은 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주식 가지고 워린 버핏이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식으로 깨면 수량을 추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주식이 좋으세요? 몇 개 추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네. 이렇게 갖고 생각. 1년에 내 하나만 네. 넥스트 구글을 찾겠다. 네. 다음에 구글이 될. 네. 그럼 1년 동안을 네. 한 주씩만 찾는 거예요. 잘만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아.
인생도 끝이에요. 아. 그 하나로. 근데 이제 중국 시장도 나름대로 유망하니까 네. 이제 한국 네. 사람들 중에서도 투자하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는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특정 종목을 사기는 지금 외국인들한테 어렵고 네. 지금 심천 선전 창회반은 이제 ETF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투자 꽤 하는데 네. 그 상하이科创板 아직 외국인 투자하는 ETF가 아직 그래서 안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곧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느 증권사 말씀 안 드릴게요. 한국 모 증권사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주목해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 투자하세요, 일단은. 아, 왜냐면 네. 그건 대통령이 그 펀드에 가입하잖아요. 네네. 그럼 마이너스 되겠어요? 아, 일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돈을 투자하세요. 네네. 미래를 위해서. 네네. 네. 그리고 해외 주식 중에 넥스트 넷플럭스 같은 걸 골라서 네.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 좀. 아, 네. 그래서 내 1년에 하나만 찾아나겠다. 네네. 전문가 말 듣지 말고요, 네네. 스스로. 네. 그러면 그 몇 개 인더스트리 중에 있어요. 제가 인더스트리를 말하면 5G보다도 네. 저는 넥스트 넷플럭스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4G라는 게 뭐예요? 5G라는 5G, 게 예. 6G라는 게 뭐야? 네. 고속도로를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트럭으로 가는 게 우리가 4G로 하면은 네. 5G는 자동차로 가는 거고요. 네. 6G는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네. 속도가 그런 빠른 개념이란 거죠. 말이죠. 네네. 근데 비행기로 가든 뭐 자동차로 가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안에 저는 콘텐츠가 중요해요. 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큰 꽃을 피우려면 시장이 커야 돼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중국하고 미국에 넥스트 구글 나오고 넥스트 넷플릭스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고르려면 앞으로 IoT, 네. 빅데이터, 네.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네. 데이터 보안 네. 이런 영역에서 다 한 개씩 대단한 기업이 나올 거예요. 대표 주자는 나오겠죠. 네. 예. 그리고 반도체도 요즘에 사람들이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도 치명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갖고 가야 돼요. 아, 포트폴리오로. 네네.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그 어느 뭐 우리가 저기 저 네덜란드 그 기업의 이 아스미알 기업의 내 주주예요. 네네. 걔네도 주로 미국 애들인데 주주가 네. TSM 주로 미국 애들 주주예요. 네네. 근데 그 기업이 주주면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든 무슨 중요해요? 아. 내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의 주주가 난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 운동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개인들이 한국 금융기관 투자 기관보다 낫다고 봐요. 네. 한국 개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실력들이 좋죠. 왜냐면 중국 뉴스에 날 정도예요. 네. 한국 개인들이 중국이 얼마 많이 들어왔으면. 네네. 근데 나는 이거 왜 대단하다 보냐면 개인들이 막 해외 나가 투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대단한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는 금융이 해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관이 안 가니까 우리 개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네. 해외를 안 나갔다 가정합시다. 국내에서 그냥 했다. 국내에서만 해요. 삼성 대한민국에서만 비즈니스 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없어요. 네네. 삼성전자의 85% 이익이 해외에서 와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국내에 있었다면 그 85%가 없으면 세계적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금융기관이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국내용이죠. 한국 모든 금융기관, 증권은행, 보험을 합해서 네. 해외에서 돈 버는 비중이 신한 빼고 신한이 한 10% 정도 돼요. 네네. 다 95% 이상이 국내에서만 해요. 그렇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한국 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기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국내 시장으로는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금융기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이 이거는 작으니까. 백전 백패. 백패. 네네. 그러면 세계적 기업이 나오려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나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들이 직접 나가니까 내 돈 들고. 네. 얼마나 대단해요. 네. 제가 아는 모 개인은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개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그 제가 도벌할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외국인이 투자 못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공부했으면 그 주식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 중국 주식을요? 네. 아, 얼마나 대단한 개인이세요. 한국 금융기관도 모르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근데 한국 금융기관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한국 우리 50만 명 국민 애기 뺍시다. 네. 애기 빼면은 한 2천만 명이라 칩시다. 네. 더 많겠지. 한 2,500이라 칩시다. 2,500만 명이 전 세계 중국, 한국, 미국 뭐 전 세계 국가별로 그 세계적인 제일 중요한 기업이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네. TSMC 주식을 네. 한국이 예를 들면 50% 갖고 있어요. 대주주예요. 그게 예. 대만에 있는데 그게 대만 기업이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죠. 기업이. 아까 아스멜 기업 50% 한국 사람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의 인텔도 50% 한국 사람 갖고 있어요. 중국의 화웨이도 50%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중국 다 그게 한국 기업이 무슨 중요해요. 네. 세계의 맥락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그게 하자. 선정이에요. 예, 예. 그렇죠. 선정이 지금 소프트뱅크. 네. 선정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네. 제일 중요한 기업이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 아스메알 주식도 선정기가 내놨어요. 네. 그걸 빨리 한국 기업이 사야 돼요.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죠. 중국 노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이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빨리 모든 방법과 수단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 돈이 이런 데 가야 된다. 그래서 EUV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예. 미국에 한국이 이런 기술을 안 줘요. 그렇죠. 절대 못 가지게 해요. 네. 삼성전자를 견제하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네덜란드는 작잖아요. 나라가 네네. 작고 이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기술을. 아, 이게 어떻게 우리는 안 주니까 지분으로 금융으로 장악해야죠. 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나 또는 돈 가지신 분들이 머니원래 많이 보고 또 네. 한 교수님 이 말을 네. 식견을 탁견을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네. 자기가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자유, 재무 자유가 될 뿐만 아니라 네.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도 커지죠. 내가 한국이 면적은 작지만 세계적인 대국이 되는 거죠. 네, 네. 금융으로 장악해야 돼요. 네. 금융 금융으로. 부국이 되는 거다. 예, 예. 네네.